그래 배는 게 없습니다. 유튜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16만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 제가. 일단 20만 찍고 생각해야죠. 이렇게 부분 인정받으면서 얘기해야 돼? 처음 끝까지 인정해줄 수는 없는 거야? 나 까다로워. 저도 이분을 역사적으로 별로 인정해본 적이 없어요. 시사하게 통해서 요즘에 네. 방송 미친 듯이 하고 계신 거의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뭐 얘기해볼까요? 일단 저는 감독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많이 있는 영화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공식 작전. 야 감독에서부터 네. 가는구나. 저는 무조건 감독으로 접근합니다.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고요. 아. 감독이 지금까지 연출 스타일을 보면 대충 다음 영화는 다 보여요 원래. 그래서 감독들이 이렇게 다 싫어하고. 네. 주로 이제 공격을 해도 감독을 공격을 하죠. 네. 자 비공식 작전의 감독이 누구냐 그래서 누구야? 이분이 김성훈 감독이에요. 이 김성훈 감독의 필모그래피는 어떠냐? 상도 많이 받았네. 네, 상은 거의 다 이제 끝까지 간다로 받았죠. 끝까지 간다. 너무 재밌었는데. 감독이십니다. 그리고 2016년에 터널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오! 터널.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공통점 뭐예요? 일단 남자 주인공들의 서사. 고생하는 서사.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끝까지 간다 같은 경우에는 대결 서사잖아요. 이선균과 조진웅이 1대1 이렇게 맞짱을 뜨는 영화란 말이죠. 이 영화 신났어. 그리고 터널은 어때요? 터널은 사실은 하정우와 오달수의 버디 무비거든요. 막 터널 파고. 네, 그러니까 한 명은 밖에서 한 명은 안에서 제한된 상황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얘기예요. 끝까지 간다는 대결, 터널은 두 사람이 협동하는 이야기. 평론하시네. 나 이렇게 부분 인정받으면서 얘기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해줄 수는 없는 거야? 나 까다로워. 검증 기간입니까? 예, 검증 기간. 그래서 저도 이분을 역사적으로 별로 인정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 김성훈 감독이 만든 영화고 이번에는 비공식 작전 하정우 배우와 주지훈 배우 두 사람이 주연이면 일단 포스터로 내용을 봤을 때 둘이 대립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이미 딱 감이 오는구나. 네네네. 대립하는 영화는 아니고 둘이 힘을 합쳐서 비공식 작전을 수행하는 영화일 것이다.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평론가 같아요. 근데 이 김성훈 감독은 단순한 서사에 강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서사에 강한 사람이고 캐릭터 영화를 만드는 데 특화된 사람입니다. 캐릭터 영화. 끝까지 간다 해서 이성균 씨가 굳어진 이미지가 뭐가 있죠? 짜증계의 스칼렛 요한슨 아닙니까? 나 그래서 그 영화 좋더라고. 네, 좋아요. 나도 무지 짜증 내는 스타일인데 네. 너무 공감되는 거야. 맞아요. 너무 짜증 나더라고 보니까. 좋았다면서 짜증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어. 같이 짜증 내면서 봤어요. 거침없이 내는 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배우 다 예전까지 물론 이성균 씨는 짜증 날 때 제일 예뻐요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조진웅 씨가 악역을 한 적이 별로 없었을 텐데. 진짜 독하게 나쁘게 네, 조진웅 씨가 거기서 제대로 악당 연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이제 본인 연기 인생에 새로운 방점을 찍은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캐릭터를 살려내는데 재능이 있어. 그래서 자기 재능에 가장 적합한 내용, 두 명의 남자를 활용한 캐릭터 영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뭐 여기까지는 보지 않고도 추측이 가능한데 이제 어떤 걸 주제로 하고 있느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비공식 작전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또 약간 모가디슈 느낌이 좀 나기는 해요. 맞아. 나도 그게 약간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안 좋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모가디슈가 관객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영화라면 거기에 편승하는 거죠. 나쁜 점 방법 아닙니다. 한 트렌드구나 일종의. 이것도 지금 편승하려고 만든 방송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승이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자, 여기 대충 시놉시스가 이래요. 1987년 5년째 중동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교관 하정우 씨네요. 어느 날 수화기 너머로 20개월 전 레바논에서 실종된 외교관의 암호 메시지가 들려온다. 20개월 전. 이걸 성공하면 미국 발령이라는 희망찬 포부에 가득 차서 비공식적으로 동료를 구출하는 임무의 자원에서 레바논으로 향한다. 일단 시작은 항상 좀. 네. 하정우 씨가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얼치기 첩보원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러네. 네. 그러면서 공항 도착 직후에 한국인 택시기사 주지훈 씨가 연기하는 판수를 만나서 둘이 같이 꿋꿋하게 고난을 헤쳐나오는 그런 내용의 영화라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굉장히 클리셰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죠. 한 사람이 맡게 되는 비공식 작전. 비공식 작전 하면 생각나는 영화 뭡니까?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에서 처음에 이단 헌트가 뭘로 이렇게 딱 작전을 전달받을 때 뭐라고요? 당신이나 당신의 팀원이 잡히거나 살해당하면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네들의 존재를
부정할 걸세.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비공식 작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하다 죽으면 네가 재수 없어서 죽으면 그건 우리는 모른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당신의 죽음이 외교 분쟁까지 가지 않아요. 네, 그냥 너는 갖다 죽은 거예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이 비공식 작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도 항상 그렇거든요. 작전을 하러 가면 거기서 꼭 못 믿을 놈을 하나 만나요. 빌런인데 나한테 도움되는 놈. 여기서 주지훈 씨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보면 보통 이런 역할을 이제 인종별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래갖고 보통 이런 역할을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이 많이 맡아요. 맞아. 백인 주인공한테 도움은 주지만 마지막에 뒤통수 치는 이런 역할. 백인한테 맡길 수 없고. 네. 백인한테는 안 되지. 백인은 비겁한 역할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차라리 악인이면 악인이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는 대부분은 다 이제 로케이션으로 찍었을 거예요. 이제 해외 로케이션을 나가서 찍은 영화들이 한국 영화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국가의 위상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우리나라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 나라인지 아무도 모르면 그렇잖아요. 수리나라 가서 영화 찍을 때 말이죠. 나는 진짜 어떤 남자인 줄 알았어요. 수리하는 남자인 줄 알았다. 남자인 줄 알았어 진짜. 나만 그랬을까? 아니 근데 시작할 때 또 카센터에서 일하잖아. 그래, 수리남 맞네. 그래서 수리남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각종 다른 나라의 로케이션 촬영을 나갈 때 그 나라의 위상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벤져스 찍어간 적 있었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같은 경우에는 몇 장면 우리나라에서 찍어갔단 말이지. 그럼 일단 사람 태도가 달라. 어벤져스 찍어왔대 이거랑 야 저 어디 저 듣보잡 나라에서 듣보잡 액션 영화 찍으러 왔대. 당연히 다르잖아 온도가. 어쨌건 이 비공식 작전이라는 영화는 전형적으로 버디 무비.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주인공 2명, 보통 남자 주인공이에요. 남자 주인공 2명이 나와가지고 물론 여성 버디 무비도 있죠. 제일 유명한 남성 버디 무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내는 퀴즈입니다. 아무도 못 맞추시겠죠? 리세레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세레폰. 멜 깁슨, 데니 글로버. 네, 두 사람이 콤비를 이루는 영화죠. 진짜 오랜만에. 네, 이 남성 버디 무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어요. 리세레폰이라는 영화가 왜 버디 무비의 대명사냐 그러면 왜 그래요, 진짜? 인종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뒤집어 놨거든. 여기서 멜 깁슨이 백인이잖아요. 백인인데 미친놈이야. 막 흥분하고 온갖 사고 다치고 돌아다니고 그 수습을 데니 글로버가 말리잖아. 그 수습을 누가 해? 그만해. 흑인 형사가 하잖아. 이게 보통의 버디 무비의 인종별 스테레오타입을 뒤집어 버린 거야. 그래서 버디 무비의 어떤 진짜 공식으로 굉장히 클래식 영화의 취급을 받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여성 버디 무비도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 리들리 스콧의 델마 루이스가 있죠. 맞습니까? 안 보셨군요. 뭔지는 알죠. 뭔지는 알죠. 네. 유명하죠. 델마 루이스는 저는 거의 최초의 본격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거 여성들의 생존과 당시 이제 그 미국 사회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에이리언도 알고 보면 페미니즘 영화예요. 에이리언 1편이요. 그거 페미니즘 영화야. 최초로 여성 액션 히어로가 나온 영화잖아. 나는 그 느낌은 3에선 조금 그런 느낌 나네. 감독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그런 걸 왜 그런지 몰라. 쭉 가지 의리가 없어. 내가 이게 방송계도 그게 아주 불만이야. 나랑 시즌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나랑 또 해야지. 왜 바꾸냐고 게스트를 자꾸.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그 이제 에일리언 캐릭터의 소유권이 20세기 폭스사에 있기 때문에 감독을 고용해서 찍는 건 그 사람들 마음이죠. 저도 뭐 제작진 불러주면 언제든지. 레바논이 복잡한 나라더라. 레바논은 나도 이름만 들어봤지. 레바논 이스라엘 바로 위에 붙어있는 나라예요. 바로 위에 붙어있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게 워낙 옆에 이집트, 튀르키예 그리고 뭐 시리아 사실 시리아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내전이 너무 심각해지고 알려졌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덩어리 큰 게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반대로 뭐 두바이니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경제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레바논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어. 왜냐?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딱 백성들을 끌고 이집트에 탈출해서 왔을 때 현지에서 저항하던 그 바알 신을 섬기던 블레셋이라고. 걔네들이 이제 조상인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1926년에 이미 내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문제가 있다가 가장 컸던 문제가 뭐냐면 1960년대거든요. 밀수 때랑 지금 타이밍 비슷한 거예요. 1960년대 때 레바논 사람들이 두 패로 쪼개져요. 보수파는 시장 경제로 가자. 이스라엘한테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 신경 쓰지 말자. 일단 레바논 경제가 잘 돼야 된다. 요게 이제 보수파고 진보파는 아니다. 우리는 반 이스라엘.
사회주의 경제 정책 받아들이고 중립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다가 내전이 일어나. 아 내전까지 가버렸어. 내전까지 가요. 문제가 돼요. 그런 게 하나 있고 이것부터 벌써 답답하죠.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시리아가 레바논 내전에 개입을 해요. 만약에 레바논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옆에 있는 이라크나 이 레바논이 같은 편이 돼서 우리 시리아를 공격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또 뭐가 되냐? 1980년대 이게 10년 주기로 계속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쉬워지는 건데 80년대가 되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 모순에다가 시리아 간섭에 이스라엘 간섭. 근데 이번 영화가 보니까 1986년을 배경으로 87년.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아주 그 상황이 안 좋은 때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나라이기 때문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별로 안 알려졌는데 어느 나라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손을 내밀기 불편하고. 그러네. 그 껴들면 괜히 피 볼 수 있잖아, 같이.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번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한국 외교관 납치 사건이래. 이게 최초의 사건이래요. 그래서 궁금하지. 저 같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저도 이제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요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문서 더미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물론 이곳에 이제 문서 더미가 있긴 하지만 이거 뭐 다 데코레이션입니까? 뭐라고요? 문서로도 보지만 사실 이제 요즘에는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사 신문 검색 같은 걸 많이 해요. 좋네. 특히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전문가인지 잘 몰라요. 하도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다니니까. 근데 제가 원래 한국 현대사 전공자거든요. 그렇죠. 나도 맨날 까먹어요. 뭐 하냐고. 다들 잊어요.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라디오에서 조선사 전문가라고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라. 나는 전문가 이상으로 얘기는 하지만 내 전공은 거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 이 납치, 외교관 납치 이런 얘기가 원래는 아예 없었어.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면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소련 대사 납치, 미국 대사 납치. 근데 요거는 이제 50년대, 60년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두 나라가 대립을 하니까 냉전 시대 때 얘기네. 냉전 시대 때인데 70년대 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거 정말 생뚱맞은 얘기인데 영화에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외교관들을 그렇게 납치를 하는 거야. 왜? 그 70년대 때 좌파의 반성.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게릴라라든지 남미의 좌파나 게릴라들이 이제 막 뭐 볼리비아 공사관 쳐들어가서 뭐 공사 납치해가지고 브라질 대사관 들어가서 뭐 대사 납치. 그게 70년대 때 유행처럼 번져나간 근데 그때 이것도 영화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근데 뭐냐면 이게 원래는 미국과 소련 간의 어떤 그런 갈등밖에 없었는데 70년대로 들어오면서 저쪽 라틴 아메리카에서 외교관 납치가 유행처럼 번지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적군파들이 우리나라 외교관 한번 납치해보자라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87년에 드디어 납치를 했구나. 처음으로 터진 거예요. 그걸 영화로 누가 기가 막히게 포집을 해서 이번에 서사가 재밌죠. 레바논을 제가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미넨이라는 영화에서 들어봤어요. 나 그거 왓챠에서 봤는데. 네, 미넨이라는 영화가 뭐냐 그러면 1972년 독일의 미넨 올림픽 때 그때 이제 그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해방군이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침입을 해서 얘네들을 인질로 잡고 비행기를 요구하다가 서로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빡쳐가지고 야 이거 신의 분노 작전이라는 작전을 펼치고 작전 이름도 진짜 멋있다. 그때 죽어진 레바논에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영화에서? 네,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거기서 레바논을 들어봤구나 싶더라고. 야 이게 되게 재밌네.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실제 역사로 이어지는 방송이네. 그걸 원래 지금 지금 이해했어. 맞춰가는 거니까요. 나를 왜 부르나 했거든. 아니야. 영화 역사와 영화 역사.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레바논에 있던 우리 한국 외교관이 납치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넨이 70년대고 이건 80년대니까 한 10년 주기 딱 되는 거고. 그 당시 기사 보면 되게 황당해요. 기사를 보면 초유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중동의 설린 외교를 지지하면서 중립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왜 이러는가? 그리고 막 인터뷰 분석을 하는데 이슬람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회교도들에 막 이러는데 나도 잘 몰라. 잘 모르고 잘 몰라. 그러니까 뭐 일단 회교도 하는데 뭐 기껏 나오는 게 밑에 되게 엄중한 분석처럼 보는데 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막 이러면서 뭐야 그게? 근데 그게 특집 기사야.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웠던 상황인 거죠. 그만큼 정보도 없었고. 정보가 없었죠. 아니 사실은 뭐 나도 대학교 역사를 공부했는데 우리 이슬람 이런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왜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그래서 이번 영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좀 흥미가 땡깁니다.
뭐 물론 당연히 개봉하자마자 보겠지만 전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맨날 그럼 기대는 누구 걸 기대하는 원래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고 봐야 영화가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영화 악플러. 성우리가 어둡게 사니까 술을 안 마시는데도 마신 것 같고 간은 쌩쌩하고 맑은데도 간이 썩은 것 같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무슨 소리야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대화가 너무나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네. 저도 유쾌했을까요? 네. 유쾌했습니다. 영화 네. 역사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전 한번 접붙이기를 해봤고요. 산으로 가는 거의 없는 방송.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안녕. 안녕. 엄태화. 한때는 천재 감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병헌 나오죠, 박서준 나오죠, 박보영 나오죠, 막 난리가 났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나는 유토피아. 그냥 제목이 좋아.